네, 안녕하세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실천팀 우주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아동비만 예방사업 건강한 돌봄 놀이터에 대한 운영 안내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먼저 아동비만 예방사업 건강한 돌봄 놀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비만율은 매년 1%포인트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2021년도에 비만율은 약 4%포인트 정도 상승했으며 과체중률은 약 1%포인트가 상승하여 비만군율로 봤을 때는 코로나19 전후 약 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율과 더불어 식생활 관련 지표는 매년 악화되고 있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학년급 및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성장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및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HP 2030 및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등을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비만 예방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담당자분들께서 지금 운영해 주시고 계시는 건강한 돌봄 놀이터 역시 이러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은 아동 대상으로 식습관 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비만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초등 돌봄 교실을 비롯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아동센터처럼 기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학년 구분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초등 고학년까지 포함하셔서 운영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본 사업은 영양 및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학교 및 지역 아동센터 등 참여 기관과 협의하셔서 1학기, 2학기 등의 학기 단위로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방학을 포함하셔서 연중 상시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운영 시에는 되도록이면 영양 프로그램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각각 주 1회씩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은 매년 연말에 차년도 사업 참여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운영 총괄을 맡고 있으며 개발원에서는 교육매체 개발 및 지원을 포함해서 사업 기획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도에서는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하시고 계시며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보건소에서는 이제 관내 학교 및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하신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기간 선정에 대한 기준은 제공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내부의 기준을 수립하신 다음에 지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서 기간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필요시에 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나 지역체육회,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대학교 등과 사업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돌봄 놀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경기도 내 8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2017년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했고 18년부터 전국 확산 운영 중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업이 일시적으로 축소된 모습을 보였으나 2020년인 지금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참여해 주셔서 역대 최다 기간이 본 사업에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 프로그램 먼저 살펴보시겠는데요. 영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동용 교재 6건과 PPT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최대 24차시까지 운영 가능하시고요. 아동용 교재 기준으로 보실 경우에는 한 권당 최대 4차시까지 나누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 매뉴얼 상으로는 16차 시 내외로 운영해 주실 것을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돌봄 놀이터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지자체분들께서 대부분 이제 학기 단위로 운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 쪽에서는 16차 시로 안내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혹시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시수를 줄이셔야 되거나 아니면 연중 운영이 필요하셔서 확대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내부에서 협의하셔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신 점 추가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자체별 운영 계획에 맞춰서 이제 6건 모두 운영하시거나 영양교재 6건 중에서 일부 내용만 선택해서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각 건의 홀수회차는 이제 이론 위주의 강의식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짝수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전 회차에서 배운 이론과 관련된 놀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론 위주의 교육만 진행하게 될 경우에 이제 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고 흥미를 잃을 수 있는 단점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짝수회차에 구성되어 있는 놀이 활동도 포함하셔서 운영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양교육 시 활용하실 수 있는 기본 매체로는 지금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영양학습 지도안과 우측에 보이는 아동력 학습지 그리고 PPT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학습 지도안을 먼저 살펴보시면 본문 상단에 각 차시별로 필요한 준비물과 소요 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아동용 교재와 PPT를 보시면 각 매체 우측에 회차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 숙지하셔서 사전에 운영 계획 수립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아동용 교재 기준으로 2권과 4권에는 아동 식습관 개선을 위한 미각 체험 교육 및 요리 실습 활동이 각 1회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해당 활동은 되도록 포함해 주시는 것을 안내 드리고요. 실습 활동 시에는 현재 화면에 나오는 과일, 채소류 등을 적극 활용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사전에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셔서 식재료를 사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3년도 교육매체 개정 사항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올해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년도 하반기에 기존 교육매체 3권 중에서 유통기한에 대한 교육 내용을 소비기한으로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올 한 해 1년간은 해당 소비기한 표신제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유 등 일부 식품에 대해서는 2031년까지 유통기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서 모두 교육해 주시고 해당 제도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함께 포함해서 교육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서 소개드린 교육매체 3종 외에도 추가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매체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사업 수행하시는 지자체가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 개발원에서는 전년도 상반기에 비대면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영양교육 PPT를 영상화했습니다. 아동용 교재 기준으로 한 건당 2회씩 총 12회차 분량의 영상으로 제작했고 교재와 함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대면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때에도 필요하실 경우에 해당 영상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교육 매체 외에도 저희는 컬러링북과 그리고 가정연계 학습지, 영양건강정보지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개드린 매체의 경우에는 개발원에서 저희가 인쇄물로는 지원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시에는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자료시 게시판을 통해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 교육 매체는 강사용 신체활동 운영 매뉴얼 1종만 있습니다. 학생용 교육 매체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 수준과 활동 공간 등을 고려해서 운영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부상 방지를 위해서 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본 활동 끝난 후에 스트레칭 시간을 약 5분 정도 포함해서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체활동 매뉴얼에는 현재 총 48가지의 놀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매뉴얼에 수록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구 구입이 필요한데요. 각 활동마다 필요한 교구가 상이합니다.
현재 활동마다 최소 1가지 교구, 많게는 5가지 교구까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매뉴얼에 기재된 필요 교구를 확인하신 다음에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셔서 필요한 교구만을 선택하셔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면에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매뉴얼을 보실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뉴얼 상단에는 놀이 장소가 실내, 실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장소를 고려하셔서 활동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상단 우측 부분을 보시면 활동 난이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동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초반에는 난이도가 낮은 활동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랐고요. 점차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활동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왼쪽 페이지에는 기본 놀이 방법이, 오른쪽 페이지에는 응용 놀이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활동을 2가지 방식으로 운영하실 수 있고요. 각 페이지 하단에는 각 활동에 대한 주의사항과 안내사항이 적혀 있어서 사전에 해당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현재 신체활동 프로그램 매뉴얼에 수록된 활동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스쿨 짬짬이 체조 동영상이나 국민체력 100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는 유아기 체력 증진 운동 영상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현재 소개드리는 영상 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본 사업은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거해서 프로그램 강사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항을 필수적으로 조회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 강사도 최소 연 1회는 해당 범죄 조회를 실시해 주셔야 하며 해당 범죄 조회는 인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범죄 경력 회보서 시스템이라고 그 온라인으로 따로 시스템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도 의뢰가 가능하십니다. 범죄 이력 조회 시에는 기관 운영자 혹은 운영자가 없는 참여기관의 경우에서는 기관장께서 직접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에 신청 서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현재 안내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관장께서 사전에 시설 정보를 등록해 주셔야 하고요. 회보서 발급자, 즉 외부 강사로 채용된 분께서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관장께서 회보서를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내용은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 내에 게시되어 있는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기관 측에서 관련 법에 의거해서 강사의 채용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혹은 보건소에서 채용 신체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요. 검사 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은 1년까지인 점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돌봄 놀이터 운영 중에 아동이 참여 과정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영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 실습 시간이나 신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에도 이제 부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처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해서 사고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참여기관 유형에 따라서 보상 신청 방법이 상이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초등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안전 공제외 보상 절차에 따라서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시설 운영장과 협의해서 해당 시설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돌봄 교실과 지역 아동센터 모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당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장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안내드린 방법 외에도 보건소에서는 필요시에 스포츠 안전공제회에 가입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 2023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서 비만 예방관리 사업 부록 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추가적으로 운영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년도 건강한 돌봄 놀이터 실적 제출 및 기타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적 서식과 아동 효과평가 설문지 및 담당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 양식 등은 연초 사업 운영 계획서 제출 요청 공문을 통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적 제출 서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초에 오픈한 PHIS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적 서식은 총 4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는 1번 시트와 2번 시트, 그리고 3번 시트, 4번 시트 전부 다 보이고 있는데요. 제일 좌측 상단에 보이고 있는 게 저희가 1번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시트의 좌측 회색 셀은 기간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담당자의 경우에는 보건소 실무자 1인의 정보만 입력 부탁드립니다. 간혹 보건소에서 이제 2인 이상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2인 이상 본 사업에 투입된다고 하시더라도 주된 실무자 한 분만의 정보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 셀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통합사업 예산 중에서 일부를 나눠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통합사업 예산 칸에 동그라미 표시 후 그 옆 칸에 예산을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X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공구비 예산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시공구비 예산 칸에 동그라미 표시 후 예산을 기재해 주시고요. 통합사업 예산과 시공구 예산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두 칸 모두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집행 예산의 경우 저희가 추후 지원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작성을 요청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렵다면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좌측에 두 번째 시트가 이제 기관별 운영 현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기관별 현황에서는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별 참여 현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1번과 2번 시트에서 작성하시는 총 아동 수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1회 이상 참여한 아동을 모두 포함해서 실 인원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성과 완료 시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는 해당 시트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1번 시트와 2번 시트의 아동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참여 아동의 비만도, 영양 신체 활동 지식 및 행태, 그리고 만족도로 총 3가지 분야로 나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만도 평가의 경우에는 아동의 키와 몸무게를 실측한 자료를 토대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및 행태 변화 그리고 참여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안내해드린 아동용 설문지 양식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성과 산출을 위해서 신체 계층 및 설문조사 자료는 프로그램 시작 전 일주일 그리고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하신 후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며 신체 계층 내용과 설문지 응답 자료는 실적 서식 3번째 시트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시트는 사전 사후 짝 비교가 가능한 자료에 한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동이 중간에 전입 혹은 전출 등으로 인해서 사전 자료 혹은 사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3번째 시트에서는 작성을 생략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비만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 도표에 따라서 개월수를 고려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사전 사후 신체 계측일을 입력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비만도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 분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출 전에 사전 사후 신체 계측일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참여 아동 외에도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담당자분들의 의견 취합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자 위주로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엑셀 서식은 저희가 연내 성과 완료를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까지 제출 요청드릴 예정이고요. 자세한 제출 방법 및 제출 일정은 추후에 공문을 통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11월 말까지 운영하신 사항만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공문 통해서 안내해 드릴 때는 PHIS에서 실적 입력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도 매뉴얼화해서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2019년까지는 지자체별로 성과 분석 결과
를 조금 쉽게 산출하실 수 있도록 지금 화면에 나오는 엑셀 서식을 함께 송부드렸는데요. 올해 해당 양식을 일부 개정해서 제출 요청 공문 시행 시에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놀이터 관련해서 2023년 기타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사업 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서 간담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방식은 비대면 혹은 대면으로 조금 고민 중에 있고요. 일정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중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추후에 공문으로 세부 일정 및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돌봄 놀이터 영양 프로그램 중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강 및 위생 관련 교육 매체를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연내에 확산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정상 연말쯤이 될 것 같아서 올해 사업 운영하시거나 내년도에도 사업 참여 의사가 있으신 지자체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